금방 하신 것 같으니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106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106페이지에 있는 실험장 부분 있거든요. 영상장치에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원리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현미경 렌즈를 단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확대해서 보는 거죠. 이런 장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현미경 렌즈를 통해 가지고 화소를 보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대해 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 초록색 부분, 파란색 부분, 노란색 부분, 청록색 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의 화소들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요. 노란색, 초록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소들이 딱 이렇게 한 쌍에 세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보고 싶을 때는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이 켜지는 거고 청록색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초록색, 파란색이 이렇게 켜지는 거죠. 그래서 한 쌍에 세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빨초파가 알겠죠?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빨간색은 빨간색만 켜져 있고 초록색은 초록색만 켜져 있고 파란색 빛은 이제 파란색만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로 넘어갈게요. 영상 장치를 구성하는 화소의 색은 빛의 3원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빨초파 세 개. 영상 장치는 빛의 합성이죠. 합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자, 1번의 현미경 렌즈는 아까 전에 갑자기 이제 뜬금없지만요. 현미경 렌즈는 볼록 렌즈였죠. 이제 돋보기 같은 볼록 렌즈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미경, 망원경, 돋보기 이런 것들이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5가 되겠고요. 영상 장치는 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이제 구성돼요. 이제 요즘 장치들은 영상 장치의 화소는 7가지가 아니라 3가지로 구성되죠. 그래서 X. 영상 장치에서 파란색을 표현하는 부분은 파란색 빛을 내는 화소만 켜져 있다. 맞네요. 영상 장치에서 노란색을 표현하는 부분은 파란색 빛이 아니라 빨간색과 초록색이 동시에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5가 아니라 맞죠? 파란색 빛이 꺼져 있다고 돼 있으니까 맞지? 파란색은 꺼져 있고 빨간색, 초록색이 켜져 있는 거니까 5가 되겠죠. 영상 장치에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것은 빛의 반사가 아니라 합성이에요. 합성. 이거는 이제 빛의 성질과는 다르게 빛을 그냥 합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2번은요 청록색 바다예요. 청록색은요 초록색과 파란색이 되겠죠. 3번은요 텔레비전 화면에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빛의 3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합성을 통해서 조절하고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빛이 3원색을 이용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빛이 3원색의 합성을 이용한다 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서 이제 107페이지 옆에 있는 107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색의 빛을 합성하는 경우는 빨간색과 초록색 조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그래서 보통 이제 무대 여러분 콘서트 이런 데 가보시면은 조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색깔 내는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근데 메인 조명은 위에서 비추는 조명은 항상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밖에 없어요. 그때 밑에서 비춰지는 거는 합쳐졌을 때 노란색도 나타날 수 있고 주황색도 나타날 수 있고 청록색도 나타날 수 있고 흰빛을 내고 싶으면은 새 조명을 합쳐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이게 약간 보랏빛 나는 자홍색이 됐죠.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니까 약간 청록색. 그리고 빛의 3원색을 모두 합성하면 이제 흰색이 돼요. 두 빛을 합성해서 백색광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란색은 빨초니까 빨초파가 합쳐져서 흰색. 자홍색은 이제 빨파니까 빨초파가 합쳐져서 흰색. 청록색은 초파니까 빨간색과 합쳐져서 흰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유제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볼게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쳐져야 노란색이 되죠. 2번은요
자홍색이 되려면 빨간색, 파란색이고요. 3번은요.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청록색. 4번은요. 빨초파가 합쳐지면 흰색. 그리고 흰색이 되려면 초록색에다가 나머지 빨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빨파가 합쳐져서 자홍색이 되겠죠. 6번은요. 노란색이니까 빨초가 있으니까 이제 파란색이 부족하죠. 파란색. 7번은요. 청록색은 빨파. 미안. 초록색 파죠. 초파. 그 다음에 빨이 있으니까 흰색이 되겠죠. 자, 유제 2번은요. 빨간색 손전등만 끄면 풍선은 파초가 합쳐져서 이제 청록색으로 보이겠죠. 흰색 바탕이니까. 초록색만 끄면 빨파가 합쳐져서 자홍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색깔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1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명에 따른 물체의 색 찾는 방법. 이게 좀 헷갈려요. 네, 잘 한번 보시고요. 노란색 바나나를 볼 때 흰색 빛을 비추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명에 포함된 빛이 색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예를 볼게요. 자, 햇빛에서 흰색 종이는 이제 흰색이 보이겠죠. 왜? 모든 빛을 반사하니까. 빨간색 조명에서는 빨간색만 있으니까 빨간색만 반사하겠죠. 파란색 조명에서는 파란색만 반사하죠. 노란색 조명에서는 빨초를 반사해서 노랗게. 자홍색에서는 빨파를 반사해서 자홍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기억은 그래서 일단 자홍색이고요. 빨간색 사과를 볼 때 햇빛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빨간색 조명에서도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보여요. 근데 파란색 조명에서는 빨간색이 없으니까 까맣게 보이겠죠. 노란색 조명에서는요 어떻게 보일까? 노란색에서는 빨초가 섞여 있으니까 빨간색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홍색에도 빨파니까 빨간색이 있죠. 그러니까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빨간색이 되겠죠. 초록색 잎은요 이번에는 빨간색에서는 검게 보이겠죠. 파란색에서도 검게 보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검은색. 노란색은요 초록색이 섞여 있어. 빨초가 섞여 있으니까 초록색이 보이겠죠. 근데 자홍색에는 초록색이 없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자, 노란색 바나나는 이제 빨간색 조명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초록색이 없고 빨간색만 있으니까, 그죠? 파란색 조명에서는 두 빨초가 없으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 그리고 노란색에서는 노란색이 보이겠죠? 자홍색에서는요 빨간색만 있으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리을은 빨간색. 이번엔 청록색 옷이에요. 청록색은 빨간색,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미음은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노란색에서는 초록빛만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자홍색에서는 빨파니까 파란색만 있어서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빛에 따라서 색깔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은요. 우리는 물체의 색을 물체에서 반사되겠죠. 반사에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이 색으로 보고요. 빨간색 물체에 백색광을 비추면 백색광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색의 빛 중에서 빨간색 빛을 이제 반사하는 거죠. 반사하고 다른 색의 빛은 흡수해서 우리 눈에 빨갛게 보인다가 되겠죠. 2번은요. 물체의 색에 대한 설명인데요. 물체의 색은 반사하는 빛의 색이다 맞고요. 반사하는 빛이 없으면 검은색으로 보인다겠죠. 흰색은 모두 반사할 때 흰색, 모두 흡수하면 검은색.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3번은요. 남학생이 흰색 상의, 빨간색 바지를 입고 무대 조명 앞에 서 있고요. 파란색 조명을 비추었을 때 보이는 상의와 바지의 색대 있는데요. 흰색 옷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흡수해서 이제 파란색이 이제 반사니까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빨간 바지니까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답은 4번이네요. 3번에 4번. 나는 같은 장미꽃을 초록 조명에서 보여요. 초록색 조명에서 보면 이제 책에서 보이듯이 꽃은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이제 잎이나 줄기 같은 건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초록색 잎은 초록색 빛을 반사하는 거니까 틀렸고, 초록색 조명 안에서 빨간색 꽃은 초록색 빛을 흡수한다. 맞죠? 네, 이건 맞는 말이죠. 디귿. 초록색 조명 아래에서 빨간색 꽃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검은색 빛이라는 건 없다 그랬죠. 빨간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4번에 2번. 빛의 합성에 대한 설명.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지니까 틀렸고,
삼원색은 빨초파니까 틀렸고, 삼원색을 모두 합성하면 흰색이 되니까 틀렸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자홍색이니까 틀렸고. 답은 5번이네요. 화소는 빛이 삼원색으로 만든다. 6번은요. 자, 요거는 뭐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자, 7번은요. 흰 옷을 입은 영국 배우랬어요. 흰 옷을 입었어. 청록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빛이 삼원색 중 함께 비추하는 조명은 너무 쉽죠. 청록색은 초파죠, 초파. 2번. 8번은요. 이제 조명에 따른 색깔이에요. 노란색에는 빨초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 푸실 때 노란색에는 옆에다가 뭐 빨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찾기가 좋겠죠. 가에서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가는 빨간색. 나는요 초록색인데 노란색에는 빨초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에서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초록색 바나나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2번 되겠죠. 자홍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노란색은 이제 빨간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9번은요. 모니터 화면의 화소는 광원이다 되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부분이니까 광원이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화소는 흰색과 검은색 빛 아니죠. 자홍색과 흰색 아니죠. 자홍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라고 그랬고요. 흰색 구름을 나타낼 때는 빨초파가 모두 켜져 있겠죠. 그래서 1번, 4번입니다. 10번에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에 화소 돼 있어요. 뭐 너무 쉽죠. A는 빨간색만 켜져 있는 거고요. B는 노란색이니까 빨간색, 초록색이 켜져 있겠죠. 그래서 찾으시면 이제 2번 되겠죠. 11번은요. 스마트 기기의 시력 보호 기능 돼 있어요. 스마트 기기의 화면은 서로 다른 색을 내는 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마트 기기의 시력 보호 기능을 켜면 파란색 빛을 내는 화소의 밝기가 줄어든다. 이때 흰색 화면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라는 건데요. 스마트 기기의 화소는 빛이 삼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은 맞네요. 시력 보호 기능을 켜서 파란색 빛을 내는 화소의 밝기가 줄면 화면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럼 파란색이 안 보이겠죠? 덜 보이겠죠? 니은은 틀렸고 기억은 노란색이다. 인데요. 파란색이 줄면은 빨초가 있는 거니까 그 흰색 화면에서 빨초파에서 파란색이 줄면 빨초니까 노란색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12번은요. 빛의 합성에 대한 거 전광판, 영상장치, 무대 조명,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은 빛의 합성이죠. 1번은 그림자는 빛의 직진에 대한 성질이 되겠어요. 자, 13번 초록색 꼭지는 어떤 색으로 보일까 됐어요. 초록색 조명이니까 뭐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초록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빨간색 딸기는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이유는 뭐 초록색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빛은 없으니까 없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초록색 빛을 흡수하여 반사하는 빛이 없으므로 검은색으로 보인다. 초록색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빛이 없으므로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자, 14번은 햇빛이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백색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백색광에는 초록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초록색 옷은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노란색 조명에서는요. 노란색에는 노란색 옆에다가 빨초를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14번은 초록색이고요. 노란색 조명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성된 빛이므로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거죠. 노란색 조명은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합성되어 있으므로 15번 A 부분은 빨간색과 파란색이니까 자홍색 B는요 파란색과 초록색이니까 청록색이 되겠네요. 자홍색 그리고 B는 청록색 이유까지는 넘어갈게요. 자,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은 그 그림자가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빛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자, 1번은요. 3번이에요. 기억 같은 경우는 청록색에 빨파가 그 초파가 있죠. 그러니까 초파 빨 다 포함되니까 뭐 면적은 차치하고 그래도 어쨌든 흰색에 가깝게 보이겠죠. 여기는 완전히 흰색이 아니라 흰색에 가깝게 보이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면적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기억 이렇게 되겠죠. 기억 니은 1번은 3번이고요. 2번은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는요. 초록빛에 의해서 초록빛은 통과를 못해. 그러면은 양 사이드에서 A하고 C 그 A씨가 아니라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빛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합성, B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합성, C 같은 경우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합성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답은 2번에 3번 되겠고요. A는 빨초니까 노란색, B는 이제 초록색은 없어지고 빨파만 하니까 자홍색, C는 초파니까 청록색. 자, 3번은요 점묘화가 되겠고 이거 되게 유명한 이제 그림인데 이런 게 이제 점묘화예요. 점을 찍어서 표현한 거. 원색의 물감만을 사용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랬는데요.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호 틀렸고 빨초파 점이 골고루 찍혀 있는 부분은 멀리서 보면 이제 흰색으로 보이겠죠. 이해는 맞고요. 그림의 점과 같이 영상 장치 화면의 화소는 빛의 반사가 아니라 합성이라고 했죠. 3번에 2번 됐어요. 이 단어는 비교적 이제 쉽게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 이제 조금 외울 부분이 많은 건데요. 세 번째 파동과 소리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제 빛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소리에 대해서 배워요. 빛도 파동이고요. 소리도 파동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고, 근데 어쨌든 보시고 빛은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도 치듯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돼요. 소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긴 하는데 어쨌건 같이 이제 파동에 분류가 돼요. 그래서 파동돼 있는데요. 진동이에요. 진동에 의해서 뭔가가 전달되는 걸 파동이라고 하죠. 파동 보시면요.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원, 매질 이렇게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파원은 원자가 근원 원자예요. 그래서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예를 들면은 지진이 시작되는 지점을 뭐 지진이 어떤 지점에서 시작 뻥 하고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을 이제 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질이 있는데요. 매질은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매질이에요. 매질은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거는 직접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매질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매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면서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제 밑에서 볼게요. 파동의 종류와 매질을 보시면요. 예를 들면 물결파나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매질은요 물이 되겠죠.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파도를 치게 해주는 매질은 물이에요. 물. 그리고 소리는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공기 중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물 속에서도 소리는 들려요. 뭐 물론 이제 뚜렷하게 들리진 않겠지만 그리고요 고체 상태에서도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상 같은 데다가 이 땅땅한 책상에다가 귀를 대고 있고 반대쪽에서 뭔가가 둥둥둥 치거나 아니면은 이게 뭔가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게 울리면서 들리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철로에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귀를 대고 있으면요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런 것들이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모두 이제 매질에 해당될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공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기 중에서 소리가 조금
소리는요, 특히 이제 고체 상태에서 소리 전달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뚜렷하게 들리진 않더라도 참고만 해주세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지진파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되겠죠. 그리고 용수철 파동 같은 경우 용수철이 이제 움직이면서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질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매질이라는 거는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말한다. 알겠죠? 파동이란 건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매질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동의 전달 같은 경우는요, 파동이 전파될 때, 자 여기다 밑줄하세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매질은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 혹은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만 할 뿐이고요. 이제 직접 이동하는 거는 에너지만 이동해요. 파동과 에너지만 이동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파동과 에너지만 전달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따가 볼게요. 물결파와 용수철 파동의 전달 과정을 보시면요, 모습은 다 비슷하죠. 이렇게 출렁출렁 하듯이, 그지? 이렇게 출렁출렁 하듯이 전달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서 뭔가 물체를, 공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다가, 아기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목욕탕 가가지고 뭔가 올려놓고, 인형 같은 거, 공 같은 거 올려놓고 많이 보잖아요. 그죠? 목욕할 때 쓰는 인형들이 있잖아. 보시면요, 공이 이렇게, 보통은 공이 파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만 하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 가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몸을 딱 띄워보면요, 파도에 의해서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지, 물론 이제 전달되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파도가 너무 셀 때만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공 같은 경우는요,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공이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파도는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물결파 진동은 물을 따라서 이동한다. 물 위의 공은 위아래로만 진동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질이는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위아래로만 진동한다. 위아래 혹은 이제 공기 같은 경우는 앞뒤로 진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수철 파동도 마찬가지죠. 리본을 매달았는데요, 리본이 이렇게 앞뒤로 이동하지 않아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고 진동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의 리본은 위아래만 진동한다.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파동의 에너지 전달돼 있는데요, 이제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과 에너지가 함께 진동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들이 밑에 이제 보시면, 파도가 전달한 에너지에 의해서 해안 바위가 침식된다 그랬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그 해안을, 절벽을 빵빵 치잖아요. 치면서 거기를 깎잖아, 그지? 깎아가지고 해안 침식에 의해서 생기는 해식 동굴이라든지 해식 바위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 파동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소리지, 그치? 그리고요,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게 지진이 되겠죠. 그래서 얘에다가 옆에다가 지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나 도로 같은 것들이 파괴되고 붕괴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땅이 울렸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땅에 울리는 거에 의해서 같이 것과 함께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에너지가 그 지하 내부에서 뻥 하고 터지는 에너지가 이제 지표면으로 분출되면서 건물, 다리 이런 것들을 붕괴시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함께 전달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소프라노 가수들 있잖아요. 성악가들 중에서 소프라노 가수들이 막 이렇게 크게, 아니면은 그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으면요, 유리잔이 흔들리다가 뻥 하고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지? 그만큼 우리가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파동도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파동이 전달될 때는요,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물체를 흔들거나 부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진, 아니면 침식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파동의 정보 전달.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되실 것 같아요. 파동을 분석해서 파원의 변화나 전달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진파를 분석해서 우리 앞에서 봤듯이 지구 내부의 구조, 청산 구조 등을 알 수 있고, 진원의 위치라든지, 진원이라는 게 지진이 생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의 세기, 규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파동을 이용한 에너지와 정보 전달의 예를 보시면요, 에너지 전달을 하는 예로는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것들은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라는 이제 전파거든요. 그리고 초음파 세석술은요,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죠. 음파보다 조금 더 높은 음역대를 말하는 거고, 이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돌 같은 거를 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경점에 가시면 초음파로 해가지고 때 같은 거 이제 청소하는 그 있잖아요. 기계 장치 있잖아. 그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초음파로 떨려가지고 이제 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파 형식으로 전기로 의해서 충전되는 거고요.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정보 전달 같은 경우는 초음파 진단 장치. 우리 이제 뭐 태아 같은 경우 병원에서 태아나 뭐 어떤 이제 병을 진단할 때 초음파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어군 탐지기 이거는 이제 레이더 같은 이제 되겠죠. 그리고 무선 통신은 이제 전파를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피커나 이런 것들은 음향 장치 같은 경우는 음파를 이제 파동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3번이죠. 파동의 요소와 그래프 돼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기 3장은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뭔가 외울 것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앞에 처음에는 매질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매질은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그래서 뭐 매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아까 했었고요. 파동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만약 물결처럼 이렇게 진동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서 파동에서 제일 윗부분이 있고 가장 아랫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산의 정상 부분이 있고 계곡 골짜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동의 제일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해요. 마루.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진행될 때 항상 파동은요. 여기 파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높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항상 똑같거든요. 그림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높이 올라간 만큼 내려가요. 그래서 제일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해요.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산마루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산마루. 그래서 산마루 그러면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장 아래쪽을 우리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골이라고 해요. 골. 그래서 마루하고 골이라는 그냥 위치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진동의 중심에서 제일 높은 지점을 마루, 진동의 중심을 해서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해요. 여기가 진동의 중심이라고 해요. 진동을 중심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최대 이제 마루까지의 높이를 이제 여기를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진동하는 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폭은 위아래가 동일해요. 여기 진폭, 여기 진폭이 동일하게 되겠죠. 여기도 진폭이에요. 그래서 진폭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에서 골까지의 높이를 말해요. 높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진폭은요. 자, 파동이 얼마나 크게 진동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파장은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 이게 이제 한 파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낮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높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낮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그래서 뭐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는 항상 거리가 같거든요. 여기를 이제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그래서 밑에 파장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파장은 그 파동이 얼마나 오래 혹은 멀리 진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게 되겠고요. 보통은 파장은 이제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뭐 속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속력은 빠르면은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지? 한 파장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는지를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위는 보통 큰 물체나 파동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를 쓰고요. 작은 용수철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 단위를 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위치와 거리에 따른 그래프다. 여기가 x축이 만약에 거리로 돼 있다. 그럼 파장이 나와 있고 미터 혹은 센티미터가 나와 있을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주기나 진동수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진폭 위아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위아래, 그죠? 그래서 얼마나 크게 진동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크게 진동하는지 작게 진동하는지, 이게 이제 진폭에 대한 개념이고요. 파장은 이제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길게 가는 건지 짧게 가는 건지. 그래서 얼마나 이제 오래 혹은 길게가 되겠죠. 진동하는지의 여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파장은 이제
수평축을 말하는 거고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다. 아셨죠? 좀 외울 게 많죠. 오른쪽은요 주기하고 진동수 있는데요. 주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매질이 한 제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돼 있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요 파동이 얼마나 빠르게, 이건 약간 시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이제 시간이고 보통 이제 초를 써요. 그래서 세컨드. 그리고 진동수는요 그 주기에 대한 역수예요. 반대 개념이고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예요. 아까 전에 주기는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잖아요. 한 번 진동한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잖아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역수 관계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쓰셨으면 제가 주기하고 진동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밑에 한번 써보세요. 빈자리에다가 주기는요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몇 초 걸렸니?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 단위가 되죠 보통은. 그리고요 진동수는요 주기는 이제 세컨을 쓰고요. 그다음 초를 쓰고 진동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전파나 라디오 같은 데 보면은 몇 헤르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잖아. 그래서 좀 생소할 텐데요. 요거 헤르츠라고 읽어요. 헤르츠. 얘는요 1초 동안 몇 회 진동하는지 이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역수관계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1회 진동하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그럼 얘의 진동수가 얼마냐라고 물으면요 1회 진동하는데 10초였으니까 1초 동안에는 10분의 1회가 되겠죠. 혹은 회가 되겠지. 이해하시죠? 1회 동안 10초 걸렸어. 이렇게 한번 하는데 10초가 걸린 거야. 1회 한번 이렇게 진동하는데 그러면은 1초 동안에는 10분의 1만 진동을 했겠죠.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아니 그렇죠. 1초 동안 이제 몇 회 진동했느냐? 10분의 1초, 10분의 1회 진동했다. 진동수가 되겠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10분의 1 혹은 0.1초 걸렸다. 1회 진동하는데 0.1초 걸렸어. 굉장히 빨리 진동했죠. 그러면은 1초 기준으로는요 10회가 되겠죠. 10Hz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요 주기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듯이 그 진동수는 주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동수하고 주기는 서로 간의 역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나올 텐데 주기나 진동수를 물으면요 주기나 진동수를 구한 다음에 서로 간의 역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진동수를 물었으면 주기를 구하시고 역수로 취하시거나 진동수를 구해서 주기를 역수로 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역수관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다. 밑에 진동수 주기분의 1 돼 있는데 역수관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폭, 파장, 주기, 진동수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요 그림은 제가 아까 전에 거리에 대한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치와 거리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파장, 이렇게 수평축은 파장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시간이 있어. 그러면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볼까지가 한 파장이잖아요. 한 파장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터, 세컨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요. x축이 왼쪽은 거리일 때, 그러니까 거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x축이 있는 거리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위치와 시간 그래프죠. 그러니까 x축이 이제 시간으로 나와 있을 때는 주기가 표현이 되고요. 거리가 나타냈을 때는 파장이 표현돼. 그러니까 y축은 상관이 없는데 x축에 따라서 파장인지 주기가 달라져. 그지?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거리일 때는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파장, 그 다음에 시간일 때는 걸린 시간이니까 주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는요 마루에서 마루까지는 파장, 그리고 중심에서 위아래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해요. 절반만이야. 이게 잘못 이해하셔서 마루에서 골까지를 진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를 기준으로 높이 낮게 높은 만큼 낮은 만큼 반반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걸 진폭이라고 해요. 진동 중심에서의 그 출렁거림 정도다. 출렁거림 정도. 뒤에까지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상 이것만 정리하고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파동의 속력은 참고로만 하시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구하고 싶을 때 이거는 그냥 심화 문제에서나 나오지 우리는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신 문제로는. 어쨌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속력은 보통 시간분의 거리를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파동에서는 시간이 주기가 돼요. 그리고 거리는 이제 우리 이동 거리가 파장이 되죠. 파장을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거를 그리스어 문자고 람다라고 해요. 람다. 그리고 아까 전에 주기는 진동수하고 역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건 보통 F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이제 옆에 문제 한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1, 2, 3, 4, 5, 6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1번은요, 파동이나 끝나는 지점을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틀렸고, 소리나 지진파도 파동의 한 종류예요. 네, 뭐가 되겠고요. 매질만 다를 뿐이요. 물결파의 매질은 이제 물이 되겠죠. 매질이라는 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말한다. 그래서 XOO가 되겠죠.
자, 2번은요. 이제 배구공이 떠 있는데 배구공은 어떻게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파동과 에너지만 이제 전달된다고 했죠. 잠시 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돼 있는데요. 파동이 진행되면서 얘가 지금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A가 되겠지. 3번은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를 데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저희 아직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지만 물을 날려가지고 물이 날아가는 동안 이제 생기는 가열 그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발열하는 걸 통해 가지고 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분 탐지기 같은 경우도 해당되나? 다시 볼게요. 3번은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초음파 쇠석술, 그 다음에 무선 충전 되겠죠. 기억, 리을, 미음 되겠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이제 어분 탐지기가 레이저 같은 거니까 레이더. 니은, 디귿, 비읍 되겠네요. 1번은 기억, 리을, 미음, 2번은 니은, 디귿, 비읍. 예, 4번은요. 마루는 제일 높은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B가 되겠고요. 골은요 제일 낮은 지점 C가 되겠죠. 진폭은 F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G라고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G가 아니라 F, 절반만 말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F. 파장은요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야. 그래서 E가 되겠죠. 5번은요 20초 동안 40회 진동하는 파동의 주기와 진동수 그랬는데요. 주기를 다시 보시면요 1회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냐고 했지. 그러면은 그 40분의 20 하면 되겠죠. 주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0.5초. 그리고 진동수 같은 경우는요. 진동수는 1초 기준이잖아요. 1초. 그러니까 이제 20으로 40 나누기 20해서 22회, 그러니까 2Hz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주기를 아까 전에 구했잖아요. 그리고 주기의 역수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주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역수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를 구하면은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6번은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진폭을 구하시오 돼 있는데요. 0을 기준으로 위 아니면은 아래로 내려간 길이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겠죠. 2cm. 파장은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1에서 5까지니까 4cm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를 한번 보시고 거리가 지금 센티미터로 돼 있어요. 4cm. 파동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래요. 한 번 파장이 2초래. 그러면은 주기는 몇 초일까 그랬는데요. 2초가 되겠죠. A에서 B까지가 1회 파장이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시간 이렇게 되겠지. 예, 다음 시간에는 요거 좀 이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리까지 보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시험은 제가 여기 시험 문제지는 소리까지 있는데 뭐 제가 이제 X 표시 해놨으니까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다가 이름 꼭 써주세요.